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미국 라디오 방송에서 소개된 파친코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파친코 6화를 본 해외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라디오 방송은 여러 패널들과 함께 파친코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파친코의 줄거리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내용은 제외하고 우리가 알고 싶은 이야기만 발췌해서 소개하겠습니다. 파친코는 애플 TV 플러스에서 매우 친밀하지만 매우 광범위한 다세대 역사 서사시입니다. 이 시리즈는 여러 인물과 스토리가 교차하지만 주로 빈곤, 편견, 한국인에 대한 제도화된 부당함 속에서 일지치하에서 고통받는 한국 여성인 선자에 초점을 맞춥니다. 파친코는 2017년 이민재 작가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8부작 시리즈입니다. 이 시리즈는 20세기 초반부터 1980년대까지 한국과 일본에서 일본의 억압을 견디며 살아가는 한 한국인 가족을 따라갑니다. 덧없는 승리의 순간으로 특정지어지는 세대 간의 트라우마에 대한 이야기이며 주로 선자라는 캐릭터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나는 1910년대 일제강점기 한국에서 일어난 TV 드라마에 미국인 관객이 볼지가 정말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옳았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아니요, 미국 청정을 위해 어떤 식으로든 미국과 관련이 있는 사람을 데려오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작은 아씨들을 각색한 느낌이 정말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면서 나는 과거와 현재에 대한 반성 같은 것을 즐겼습니다. 내가 문제가 있었던 유일한 것은 이것이 약간 서구화된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한국 이야기지만 스토리텔링과 결말 부분에서 서구적인 느낌을 주는 시리즈와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원작 속의 세대적 트라우마와 모든 것, 가족이라는 주제 외에 다른 주제에 대해서는 원작을 따르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 생각에 이 캐릭터에 대해 시리즈가 책에서 가장 약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책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대적 트라우마가 실제한다는 것, 그것이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것, 우리 중 일부는 자기 파괴적일 것이라는 교훈, 우리 중 일부는 허무주의적일 것이라는 교훈을 알고 있습니다. 전쟁과 식민주의를 보는 것은 정말 약간 의외였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본질적으로 예를 들어 일제강점기라는 용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결국 다음과 같았습니다. 일종의 문화, 역사적 무지를 전달하는 것은 정말 힘든 노력이죠. 침략국은 나머지 국가가 겪고 있는 일에 대한 슬픔을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나는 이것이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라는 것을 이해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드라마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역사에 대해 노출된 유일한 드라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아무 일 없이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 사실이 저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게 했습니다. 난 그냥 일종의 마치 당신도 배우지 않으면 이미 왜곡된 역사에 익숙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 역사의 절대적인 잔혹성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다음은 파친코 6화를 시청한 해외 시청자 반응입니다. 가능하시면 가족들과 함께 드라마를 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부모님은 공감할 수 있는 가족 이야기와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은 80년대 후반을 살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드라마를 좋아하지 않는 부모들도 좋아할 것입니다. 어린 하나를 연기한 소녀는 말 그대로 그녀의 연기에 마음을 사로잡혔습니다. 하나의 모든 감정을 느낄 수 있어서 놀랍습니다. 하나는 나쁜 영향을 미치지만 여전히 중독성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아무도 하나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1회는 너무 나쁜 방식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미있게 본 에피소드 하나와 솔로몬의 회상씬은 정말 좋았다. 모든 캐릭터 간의 양질의 대화가 너무 깊고 의미가 있습니다. 출산 장면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선자 이삭의 짧은 순간을 사랑하고 이 둘을 사랑합니다. 두 형제의 차이점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관찰하는 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TV에서 본 것 중 가장 리얼한 출산 장면이었다. 오마이갓. 확실히 동의합니다. 출산 장면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이삭이 방을 나갈 때 선자가 평정을 유지하는 모습이 너무 좋다고 생각하며 다음 탄생 장면에 대해 그런 대비를 설정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원작 1권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 마치 나에게 거의 충분하지 않는 각 에피소드에서 화면 시간의 절반 미만으로 32부작으로 계획된 드라마의 6화에서 1권을 말 그대로 그냥 끝낸 것처럼. 우리 아이가 몸의 윤곽을 알 수 있게 해주고 싶었어. 이삭의 대사가 너무 좋아서 이 대사를 쓴 사람에게 찬사를 보낸다.
아침 일찍부터 시청을 중단해야 합니다. 오후까지 울다가 눈이 부어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지루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에게는 그가 가장 매력적인 캐릭터입니다.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결국 하나와 땅 주인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선자가 출산할 때 이삭은 왜 집에 없는 걸까? 나는 이 변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의 이야기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젠장, 이삭은 지금까지 남성의 기준을 너무 높였습니다. 자녀의 출생을 놓친 경우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남자들의 기준을 너무 높이 올린 이삭. 아, 남자가 출산할 때 아기 엄마와 같은 방에 있으면 안 돼? 강력한 친구는 누구입니까? 한수가 100살이 될 리가 없다. 너무나 아름답게 촬영된 드라마 다음 주 방송이 기대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책과 시리즈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나는 둘 다 선자를 참을 수 없었다. 이번 화에서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난 그냥 그녀를 좋아하지 않아. 이 드라마는 매주 저를 괴롭힙니다. 다음 에피소드가 매우 기대됩니다. 나는 드라마를 좋아하지만 그들은 너무 자주 점프합니다. 솔직히 짜증날 정도. 마지막에 한수의 에피소드 설정, 다음 주가 너무 기대됩니다. 모든 리뷰에서 에피소드 7이 시즌의 하이라이트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민호 우승, 몇 년 동안 그를 사랑했습니다. 나는 선자가 있는 장면을 제외하고 하나의 장면을 빨리 감았습니다. 선자의 30대 이야기를 보고 난 뒤 엉뚱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 짜증이 난다. 예, 나는 분명히 하나에게 기분이 좋지 않지만 그녀의 연기는 꽤 호의적입니다. 나는 또한 그녀의 엄마가 이혼했기 때문에 그녀가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항상 궁금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책에서 그녀의 엄마가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결코 진짜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에피소드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다룰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감독과 프로듀서가 솔로몬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훨씬 더 공감되면서 왜 솔로몬을 더 강조하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전체적으로 6화는 선자의 출산 장면을 극찬하는 모습과 하나의 등장에 관심을 갖는 듯 합니다. 다음 주가 더 기대되게 하는 6화였습니다. 위에 미 라디오 방송 패널들의 대화에서 나왔듯 우리나라 근대사를 알리는 유일한 미드인 만큼 이 드라마를 더 많은 해외 시청자가 시청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